그래서 오늘 지지부진한 시장 어떻게 마무리 전략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네, 3일 마감 전략 먼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고 계십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지점장, 수급 개선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IT와 자동차, 실적 호전 종목에 압축적으로 선별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보겠고요. SK증권 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은 코스닥 시장은 숨고르기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거래소 위주의 추가 조정 시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와우네스 박동규 전문가는 유로존 이슈가 재부각된 것은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망을 하자라는 의견인데요.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이 개선된 것을 보고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 마지막 전략 같은 경우에는 좀 관망을 하자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지금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사실 시장은 약세 국면에 있을 때 대형주들 중에서 특히 이제 IT 업종을 중심으로 조금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화학이나 철강, 정유, 금융 이런 다른 여타 업종들은 약세 흐름 반면에 IT 업종의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 뒤이어서 자동차 업종 정도가 이제 시세를 조금 쫓아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 주 후반 들어서 역시 IT 업종 내에서 삼성전자로 일단 외국인 매물이 집중되면서 IT 업종 내에서도 조금 차별화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LG전자나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매물, 특히 이제 벵가드 이슈와 연관지어서 이런 매물로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종목군의 흐름이 비교적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전체로 본다면 외국인 매물이 줄어들지 않는 한은 그 IT 업종 내에서 주가적인 그 차별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 LG전자 등은 그 주가림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주의 주가림이 상당히 양호하게 이어졌는데요. 지난주 후반 들어서는 이제 종목별로 보시면은 그 그간의 어떤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인 종목별로 좀 다소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동안의 어떤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나 종목별 상승률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다소간의 차익 실현 매물 내지는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요. 지수로 보더라도 역시 조정의 흐름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은 수급을 조금 확인하시면서 일정 부분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도 병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여전히 외국인의 매물이 줄어드는지를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시각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업종별로 본다면은 그래도 여전히 IT나 자동차 그리고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역시 실적밖에 기대할 언덕이 없으니까요. 실적 호전을 돋보이는 중소형주를 압축해서 접근한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소형주 쪽으로 압축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머지 3인의 멘토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화면으로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의 의견입니다. 지금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15원까지 올라선 상황인데요. N달러 환율은 또 94엔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환율 하락 수혜주, 자동차 부품주 쪽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동양증권의 김우신 부장의 의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외국인 오늘 거래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규모 팔자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자라고 의견을 주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멈춘 이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코스피 1차 지지선은 1977선, 2차 지지선은 1959선 주셨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추정 종목들 기아차, KT, 유한양행, 한전 KPS, 삼성 테크인을 거래소에서는 꼽아줬고요. 코스닥에서는 동서와 루멘스, 바이오랜드, 위메이드 꼽아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이현상 부장의 의견입니다. 코스닥은 숨고르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전환으로 숨고르기 가능성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금 8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외환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세워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약세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그 원화 강세 자체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중을
외환시장에 내보인 것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인 자체는 이제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확연히 빨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국제 통화들에 대비해서 추세적인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급격한 환율 상승을 이뤘던 부분 자체, 원화 환율 자체가 돌아서는 되돌리는 현상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의 엔화 약세의 가장 큰 피해주였던 어떤 종목이냐 따져보면 결론적으로는 자동차주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동안 하락을 상당히 큰 폭으로 했던 자동차들의 가격 되돌림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크다고 본다면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주도 또한 완성차 업체와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 주 21일이면 그 한미 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마감되는데 안팎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감 이후에 북한의 어떤 국지적인 도발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도발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로존에서 키플러스 악재가 돌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자체가 오늘 우리 시간은 오늘 저녁에 키플러스에서 어느 정도의 뱅크런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급격하게 급하게 진입하는 그런 건 없어야 될 걸 봅니다. 일단은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삼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마감까지는 그리고 중립적인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어떤 하락폭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은 눈여겨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동차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